네,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먼저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루어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가 정당함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법사위는 체계자구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심사 기한을 넘겼다고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장이 악용하고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로 매출은 줄어드는데 식자재 값 등 물가는 급등해 한숨만 나오는 지경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전기세에 더해 다가올 겨울 난방비 걱정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삼고시대 자영업자 가구가 고정적인 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1043조에 이르는 역대 최대의 자영업자 대출 중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이 744조에 달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상황이 극한에 몰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김혜재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누적 사고액이 1조 6,601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늘어나 폐업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 공제금이 올해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출이 묶여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마음대로 폐업할 수도 없습니다. 폐업을 하면 임대한 가게를 원상복구하고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공론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실적이 목표 금액의 11.9%에 불과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힘겹게 건너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더욱 혹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마련된 새출발 기금은 까다로운 요건과 협소한 적용 범위를 보다 넓혀야 합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빚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신용이 약화되지 않도록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 상한 유예 및 장기 분할 상환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유가로 인해 난방비 포탄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어려움을 덜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기 위한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을 개선하고 필요한 방안들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 감사원의 보고서 조작, 왜곡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 감사위원들이 배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연 감사위원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감사위원들이 합의해 사무처에 전달한 5가지 수정 내용이 3차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다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중 2가지가 결국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보고서가 시행된 후에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모든 감사위원들의 열람, 동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감사위원조차 최종 보고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감사위원이라면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지만 이 감사위원은
이미 시행된 이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따져묻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재해, 유병호의 감사농단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감사위원까지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감사원의 처참한 현실이 노출된 것입니다. 여당 국회의원의 질의에서도 숨길 수 없었던 감사원의 조작, 왜곡, 절차 위반 행태는 앞으로 더욱 명확하게 밝혀져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우리 당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감사원의 표적 정치감사 실태와 유혹행위 진상을 밝히기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립니다. 만신창이의 감사원이 다시 국민의 감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